경제학의 영향력은 지금도 확산 중이다. 경제학이 어떻게 정치를 지배하는지 보려면 멀리 갈 것도 없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아직 경제 위기를 맞지 않은 나라에서도 경제 관료들이 국가 수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이들은 다수 대중들을 방만하게 엉망으로 살아왔으니 혼 좀 나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가혹한 제재와 긴축 조치들을 그들에게 강제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는 폭동이 벌어지고 있고 병원에서는 병상과 물자의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런 사태를 빚은 것이 군대를 앞세운 포갑적 체제였다면 UN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준엄한 비판의 연설이 터져 나왔을 것이며 어쩌면 연합군까지 파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명령한 것이 경제정책이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해지라고 처방된 치료약이니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꾹 참고 삼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직전의 거품 시대에도 또 그 뒤를 따라온 불황 기간에도 경제 모델과 경제 이론, 심지어 경제 이데올로기까지 국회를 장악하여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경제학이 우리의 여러 정치적 결정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렸고 경제학은 이제 우리의 여러 인간적 상호작용까지 지배하려 들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결혼 경제학이 존재하며 심지어 자살 경제학까지 있다. 예를 들어 자살의 비용에는 세상을 등지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화폐 비용과 시간 비용이라는 형태의 거래 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한술 더 떠서 가격의 적응으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데 존재하는 시간 지체 때문에 자살의 단기적 가격 탄력성과 장기적 가격 탄력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쉽게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을 감추어 버리면 세상을 등지는 일의 실행이 너무 고생스러워져서 자살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경제학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 행태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장치들, 쇼핑카트와 가격 비교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정당화의 논리 속에서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삶의 가장 내밀한 구석까지 경제학을 불러들였으며 우리의 연인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 우리 자신의 육체에 관련된 일들에까지 경제학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제학은 분석적 기법으로서는 강력하고도 깔끔하지만 점차 우리는 이를 행동의 교리, 선택의 교리, 심지어 존재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학의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일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경제학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채운 라디오 문장을 훔치다 1일 DJ를 맡게 된 정건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경제인류학 세미나에서 읽고 있는 차가운 계산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매우 독특한 탐구를 시도합니다. 저자인 필립 로스코는 경제학이란 중립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개입이자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스코는 경제학이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경제학은 자신의 가정을 현실 세계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간이란 본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경제학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므로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돌보지 않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구 어장 관리에 나선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노르웨이에서는 대구와 대구의 먹이가 되는 작은 생선들의 남획으로 인해 대구 어장이 붕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의 적정 어획량을 계산해서 어부 한 명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제한한 것이죠. 공동의 소유였던 어장을 잘게 쪼개 사유재산으로 만든 셈입니다. 그러자 비싼 장비를 갖지 못한 어부들은
자신의 쿼터를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일종의 소유물이 되자 비용 편익의 계산이 어부들이 자기 일과 맺는 관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던 용감한 어부들은 어느새 핏기 없는 자산 관리자가 되어버렸고 어촌 공동체에는 삭막한 경제 논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 경제적 동물은 관찰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 실천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논리는 정책과 제도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의 일상에 깊게 파고듭니다. 경제학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욕망을 미시적으로 훈육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에게 가격만을 의사결정의 틀로 삼으라는 명령으로 작동합니다. 가격이라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는 가격 너머에 있는 인간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격 차이가 과도한 노동, 과도한 경작, 착취적인 노동 조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은폐하는 것이죠. 공급업자들의 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혹한 가격 경쟁을 자신의 사업과 업무를 규정하는 단 하나의 원리로 삼도록 강제당하는 것이죠. 대학 랭킹과 도시 랭킹, 여행지 리뷰 사이트, 각종 별점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정확히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제거된 투명한 시장이라는 경제학의 이상이 실현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디스토피아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훈육된 결과 비경제적 영역들마저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어느새 비용 편익의 계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몇 년 사이 웹툰과 웹소설 시장은 회귀물이라는 장르가 휩쓸고 있는데요. 특정 정보나 능력을 가지고 과거의 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회귀물의 독특한 점은 삶을 일종의 캐릭터 육성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분배하여 이러저러한 능력을 키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삶을 보는 것이지요. 여기서 삶의 모든 순간들은 기회비용과 비용 편익의 계산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그런데 삶이 이처럼 경제적 계산의 대상이라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의 가능성은 무한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끝내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필연성을 긍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귀물은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경제학적 가정들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필립 로스코에 따르면 사랑, 일, 돌봄, 어느 경우에서든 인간에게 좋은 것들은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한다는 점이 경제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경제학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과의 상호적 노력을 통해서만,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경제학은 우리 삶의 여러 좋은 것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무수한 타자들의 책임감 있게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살에 박혀있는 경제학의 논리를 빼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용 편익의 계산을 멈출 때 어떤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들이 생겨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에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경제학적 관점과 거리두기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들여다볼 시간에 가격으로 측정될 수 없는 관계들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좀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